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인조가죽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조가죽은 말 그대로 가죽을 많이 본딴 소재지만 가죽은 아닌 합성 피혁으로 페이크 레더, 비건 레더, 플러더, 이미테이션 가죽으로도 불리는데요. 저도 이번에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어떤 것을 기억해보면 조금 더 좋은 구매가 될지 생각해보면서 이번 영상 준비해봤어요. 많이 쇼핑하는 자라랑 H&M 그 두 브랜드에서 뽑은 이미테이션 가죽 제품들도 간간히 보여드리면서 구매해보고 싶었던 이유랑 제가 나름대로 꼽아본 장단점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인조가죽을 고르는 총 5가지 기본적인 방법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인조가죽 고르기 첫 번째 룰은 광택이 없는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두운 색상을 고르자. 광택이 심하게 있으면 가죽보다는 조금 더 비닐 소재를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조가죽이라고 필요 이상으로 티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광택이 심할수록 입었을 때 신체의 굴곡으로 인해서 더욱 좀 빛 반사가 도드라지기 때문에 인조가죽의 느낌이 더 눈에 띄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전체적인 룩보다는 그 인조가죽 소재에만 집중이 더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빛 반사가 덜한 소재 혹은 없는 소재를 고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또 색상도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계열을 고르는 이유도 우리가 좀 슬림해 보이고 싶을 때 어두운 계열을 고르는 거랑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신체 굴곡으로 인해 특정 부분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덜 보이게 되고 딱 봤을 때 아웃핏에서 튀는 것보다 스며들 가능성이 또 동시에 높여지기 때문에 인조 가죽이라면 가급적이면 이제 어두운 계열 그리고 광택도 덜한 소재로 고르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 번째로 생각할 포인트예요. 인조 가죽 고르기의 두 번째 룰은 바로 텍스처, 질감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잘 보고 구매하는 거예요. 텍스처 그레인이 있는 소재일수록 육안으로 봤을 때 미끄러지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진짜 가죽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진짜 가죽의 면을 살펴보면 좀 반질반질한 그런 감촉보다는 질감이 좀 자잘하게 들어가 있다는 걸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제 소장품도 카라가 있는 가죽 포인트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진짜 양피 가죽과 인조 가죽에서 오는 그 질감의 차이점을 만져보지 않고 눈으로 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무의식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가죽에 대한 정보가 10분의 1초 만에 육안으로 봤을 때 바로 인식해서 그 질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본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인상을 위해서는 텍스처가 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그런 질감이 도드라지는 소재를 사용한 인조 가죽이 입고 다닐 때 신경이 덜 쓰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소재는 스커트나 바지처럼 하의를 위한 옷보다는 입고 있을 때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하는 얼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자켓에 좀 더 많이 사용되니까 좀 재질감이 예쁘게 있는 것만 잘 고르셔도 좀 어렵지 않게 괜찮은 인조가죽 옷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인조가죽 고르기의 세 번째 룰은 다른 소재랑 함께 믹스된 그런 디자인을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이커 자켓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커 자켓은 지퍼 디자인, 주머니 디테일,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후드와도 많이 레이어링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목에 대한 집중이 가죽의 재질로 가기보다는 전체적인 룩 혹은 아웃핏 레이어링 분위기에 더 좀 시선이 가기 때문에 초점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인조 가죽의 재질에 신경이 덜 간다는 점이 바로 강점 이에요. 이 포인트와 관련된 제 소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자면 제가 이제 옷 구매에 있어서 인조 가죽에 대한 욕망이 좀 계속 자라나면서 이렇게 자켓에 트림 디테일로 들어가 있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자라에서 산 오버핏 자켓인데 박시한 느낌의 자켓인데 카라 부분이 인조 가죽으로 디테일이 되어서 같이 나왔어요. 이제 자켓 디테일, 지퍼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포인트로 이루어진 가죽의 어떤 재질, 소재를 이용한 그런 디자인을 고름으로 인해서 좀 소심하게 저의 가죽에 대한 욕망을 채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시즌에 또 특히나 집중적으로 진짜 가죽 제품을 비롯한 인조 가죽 제품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 보니까 또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즐겨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 저처럼 이렇게 인조 가죽에 시선은 사로잡히는데 좀 선뜻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소장품으로 보여드린 예시랑 동일하게 다른 디테일과 또 레이어링이랑 같이 공존하는 그런 디자인을 고르시는 것도 인조 가죽에서 오는 그 트렌디한 특성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웃핏을
좀 고를 수 있는 팁이 된다고 느껴져요. 인조 가죽으로 이루어진 아웃핏을 고르는 네 번째 룰은 살짝 큰 사이즈로 입어보는 걸 고려하는 거예요. 정말 딱 붙는 그런 레깅스 스타일이 아니라면 원래 입는 정 사이즈보다는 한두 사이즈 좀 크게 입는 게 좋다고 해요.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조 가죽은 면이나 리넨 아니면 진짜 가죽처럼 통풍이 되는 그런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헐렁한 핏이어야 답답함도 덜하고 땀도 덜 차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광택에 있어서는 빛 반사되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게 좋기 때문에 몸에 굴곡이 너무 드러나게 딱 붙게 입는 것보다는 조금은 오버핏으로 입어줘서 눈에 띄는 빛 반사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룩으로 유지하는 게 인조 가죽을 좀 편안하게 입는 방법 중 하나예요. 제가 인조 가죽으로 이루어진 바지를 몇 가지 입어봤었는데 정 사이즈로 입었을 때는 확실히 이제 통풍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금방 답답해지는 느낌이고 특히나 허리 부분이 좀 땀이 많이 차더라고요. 물론 바지 자체도 오버핏으로 좀 헐렁하게 입어주면 나름 괜찮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언급된 포인트들을 최대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H&M에서는 쇼트 스커트 그리고 자라에서는 롱 스커트로 구매를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인조 가죽은 통풍성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존에 좀 자주 구매했던 바지보다는 이번 구매할 때는 치마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결국 구매하게 됐고요. 사실 자라던 H&M이던 제품마다 다 다르게 제작되긴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제품에 한해서 제가 받은 느낌을 좀 추려보자면 일단 사이즈 핏은 H&M 제품은 확실히 인조 가죽은 한 사이즈 크게 구매하셔야 돼요. 제가 H&M에서 원래 잘 입는 사이즈 정 사이즈 6으로 하의를 구매했을 때는 좀 딱 붙는 느낌이라 인조 제품의 옷으로 입을 때는 정 사이즈로 구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볼 때는 당연히 좀 슬림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아까 일찍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땀이 많이 차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H&M에서 이 쇼트 스커트를 구매할 때는 제 정 사이즈 6부터 그 다음하고 그 다음 사이즈 8하고 10 사이즈도 같이 이제 동시에 구매를 해봤는데 이제 예상한 대로 제 정 사이즈였던 6 사이즈는 허리 부분이 이제 빈틈없이 잘 맞고 전체적으로 날씬해 보였지만 소재 특성상 답답한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 사이즈인 8 사이즈는 허리 부분이 좀 널널하긴 했어요. 그렇게 좀 크긴 했지만 어차피 니트상이랑 매치하고 그런 룩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으로 겨울이나 가을을 겨냥한 방향으로 매치하기에는 그래도 꽤 괜찮고 해서 확실히 H&M에서 그런 어떤 소재를 구매를 할 때는 한 사이즈 크게 고려해야 되겠구나 싶었고요. 자라 같은 경우는 저의 원래 사이즈 M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오히려 좀 소재감을 고려를 해서 미리 자라 측에서 조금 여유 있는 핏으로 제작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인조 가죽의 어떤 핏으로서 굉장히 좋게 좀 맞았고요. 무리하게 좀 스트레치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어서 아주 잘 라인이 맞춰져서 제작된 느낌이고 좀 착 떨어지는 일자 라인이 유지돼서 좋아요. 이제 두 다른 브랜드의 원단 두께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격면으로는 자라가 한 10불에서 15불 정도 가격이 더 높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대체적으로는 자라가 H&M보다는 원단이 살짝 더 두껍게 좀 튼튼한 느낌으로 빠진 경우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 제품도 마찬가지로 자라의 제품 원단은 조금 더 묵직하고 두꺼운 느낌이고 H&M은 이제 상대적으로 더 날리는 느낌이긴 해도 덜 답답한 그런 촉감이에요. 제 개인적인 선호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H&M 쇼트 스커트가 좀 더 원단이 자라처럼 두터웠다면 좀 더 발랄한 느낌이지만 무게감도 좀 있는 그런 컨비네이션으로 잘 활용해서 입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랑 길이감은 더 제 눈에 먼저 들어왔는데 원단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디자인만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땐 좀 전체적으로 플로우가 생기는 어차피 좀 이렇게 뭐랄까 바운시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그런 프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가벼운 인조 가죽을 이용해서 디자인하기에는 이런 스타일만한 게 없다고 한편으로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자라 제품은 이제 치마의 라인이 원단의 좀 스펙이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받쳐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이제 어떤 옷이든지 심플하게 라인이 떨어질수록 좀 기본기에 충실해야 멋이 좀 더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라 제품은 원단 두께에 더 신경을 썼어야만 됐겠죠? 인조 가죽의 이제 패턴으로는 특별히 이제 스네이크 스킨 혹은 크로크 스킨, 악어 가죽이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나 에나멜 소재로 일부러 제작하지 않는 이상 옷 디자인 소재로는 대체적으로 이런 텍스처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제작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요즘 추세로 봐서는 인조 가죽을 입던 진짜 가죽을 입던 크게 눈에 밟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인조 가죽이 원단도 부드럽고 신축성도 있게 디자인되고 사실 뭐 색상이 밝다 하더라도 인조 가죽 있는 게 뭐
어때서요? 그죠? 오히려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포인트. 난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내 코디에 가죽 소재를 조금 포함해보고 싶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좀 복잡한 느낌이지?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심플하게 가죽 소재로 이루어진 신발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뱀피 텍스처를 지향하지는 않지만 벨트나 이제 신발에 있을 때 좀 멋스러운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소장품으로는 예전 자라에서 구매한 로퍼가 있는데 그게 뱀피 텍스처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매 당시에는 이 정도로 자주 신을지 몰랐는데 지금 한창 신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조 가죽이니까 좀 데미지 될까 신경 쓰인다던가 가을철에는 비도 오고 축축해서 흙이 묻을 수도 있는데 부담 없이 바로 털어낼 수 있는 게 정말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조 가죽은 색깔이나 문양이 좀 특이하고 눈에 튀더라도 한철 예쁘고 트렌디하게 사용하고 그냥 그렇게 좀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해도 네,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번 시즌에는 특히나 모조 가죽 제품들 물량도 많고 또 다양하게 제작된 게 많아서 옷 소재로는 도저히 내 취향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좀 신발을 인조 가죽으로 구매를 하셔도 간단한 대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인조 가죽 선택의 5가지 방법은 1. 너무 심한 광택 혹은 색상은 피하기. 2. 너무 밋밋한 재질감이 없는 원단은 피하기. 3. 다른 소재와 함께 활용된 디자인 골라보기. 4. 너무 타이트한 핏보다는 한두 사이즈 크게 입어보기. 5. 다른 것들 다 필요 없고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인조 가죽으로 이루어진 신발 활용해보기. 가죽 소재 제품들이 핫하게 소개되고 있는 여러 초이스들 중에 보다 즐겁고 편하게 입고 신을 수 있는 제품들 잘 고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 꾸며봤고요. 오늘 보여드린 H&M과 자라 스커트 제품들 그리고 로퍼도 제가 오늘 보여드린 디자인 유사 제품으로 아래 온라인으로 링크 걸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하셔도 좋겠어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